저에게 마세라티는 약간 드림카거든요. 그 마세라티를 오늘 제가 리뷰를 합니다. 마세라티 최초의 전동화 모델, 마세라티만 4대째, 그리고 특별한 스페셜 오더까지 해서 올 9월에 지금 입항 예정이라고 하는데 왜 그토록 마세라티 열광을 하는지, 오너 입장에 봤을 때 어떤 부분이 더 멋있어진 것 같고 어떤 부분은 역시 잘 이어왔다 이렇게 느껴지시는지. 댓글들 보면 사실은 어마무시하게 욕이 많이 달리는 브랜드가 대표적인 게 마세라티. 네, 이렇게 고로록 하고 당기는 게 좀 있죠. 지금 보신 차량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빠르게 출고받고 싶다면 오늘 리뷰할 차량 마세라티입니다. 마세라티. 사실 제가 유독 마세라티를 좋아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에게 마세라티는 약간 드림카거든요. 오늘 리뷰할 차량은 마세라티의 페이스리프트,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다. 마세라티 최초의 전동화 모델, 바로 기블리 하이브리드입니다.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기블리 하이브리드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얹어져서 출시가 되었고요. 외관의 변화도 제 기준으로는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이루었고요. 이런 에어 인테이크 부분의 블루 컬러 뿐만 아니라 전 후면에도 많은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차량을 일산에서 지원을 받았고요. 그 지원받은 차량을 가지고서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바로 김포에 있는 오토아우라입니다. 제가 이곳까지 왜 왔느냐? 저희가 오토아우라로부터 제작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오토아우라의 대표님이 마세라티만 4대째, 그리고 특별한 스페셜 오더까지 해서 올 9월에 지금 입항 예정이라고 하는데 왜 그토록 마세라티 열광을 하는지, 그리고 마세라티 하이브리드로 바뀌면서 기존 오너였던 그분들은 어떻게 이 기블리 하이브리드를 바라보는지 지금부터 한번 재미나게 한번 살펴보시죠. 이쪽으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여태까지 마세라티 어떤 차종들 가지고 계셨죠? 기블리 후륜 가솔린 모델 탔다가 그리고 2년 타고 쿼트로포르테 후륜 모델 6기통 가솔린 탔다가 네. 그리고 르반떼 일반 모델 그냥 6개월 잠깐 탔다가 6개월이요? 예, SUV가 좀 안 맞더라고요. 차는 좋은데 그렇게 탔다가 이제 중간에 뭐 벤츠라든지 이런 걸로 지금 버티고 있다가 9월 달에 이제 오더한 쿼트로포르테 21년식이 국내 최초일 거라고 하던데 맞나요? 그렇게 오더 들어간 차가 없었다고는 하더라고요. 기존의 기블리와 이제 페이스리프트를 했거든요. 네. 오너 입장에 봤을 때 어떤 부분이 더 멋있어진 것 같고 어떤 부분은 역시 잘 이어왔다 이렇게 느껴지시는지. 차주가 아니었거나 관심이 없으시면은 모를 부분들이 변화가 많이 됐어요. 요 세 가지가 이제 원래는 크롬이었는데 약간 블루 메탈 색상으로 바뀐 거, 그릴이 여기 가운데 파이면서 요 부분이 좀 바뀐 게 있고 가운데에 홈이 생기면서 좀 더 네. 디테일해졌죠? 네, 맞아요. 그리고 뭐 가장 상징으로 뽑는 이 펜다 엠블럼의 이 화살이 푸른색으로 바뀐 거, 재질을 되게 좀 비싸게 마감을 해가지고 메탈 느낌이 강하게 나오는 블루 컬러를 좀 채택한 거 되게 마음에 들었고요. 가장 많이 변화가 된 게 요 테일 램프죠. 테일램프.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마세라티 3200GT의 그 테일 램프를 형상화시켜서 그거를 계보로 이어온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그 컨셉카라고 하는 RPL에서 디자인을 그대로 여기다 지금 기블리에다가 적용을 해준 네, 거죠. 그래서 르반떼, 쿼트로포르테 다 요 식으로 바뀌었고 부메랑 형식의. 그 차주였던 입장으로서는 되게 이런 포인트가 크게 다가왔어요. 지금 이 테일램프도 굉장히 볼륨감 있고 디테일하게 이렇게 층이 나눠져 있어요. 네, 맞아요. 예, 그냥 한 덩어리가 아니라. 예, 외관으로는 이 정도고, 그리고 캘리퍼가 이제 하이브리드 하면 약간 좀 블루가 연상되는지 모든 브랜드들이 다 블루를 채택을 하더라고요. 네. 포인트에. 그래서 블루 캘리퍼가 들어가 있는 거. 기존에 이제 차를 보셨던 분들은 이걸 이제 바꾸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포인트들이 바뀌었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오너들만 알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변화일 네.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잘 모르는 분들은 이전의 모델이나 지금 모델이나 기블리네 이거지, 기블리 2021년형이네, 약간 이거를 확인하기는 사실 힘들 수도 있다, 이 말이 맞는 거거든요. 기블리가 페이스리프트 하이브리드를 선보이면서 가격을 오히려 1,000만 원 내렸어요. 그래서 네. 기본 모델이 1억 1,400, 그리고 지금 현재 루소나 스포츠가 1억 2천. 예. 그리고 기블리는 크게
기본 상위 트림이 그란 루소와 스포츠로 나눠집니다. 그런 루소는 어떤 고급스러움, 럭셔리를 표현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스포츠는 그야말로 스포티함을 좀 더 강조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리뷰하고 있는 차량은 자, 이렇게 고스트 크로징이 들어가 있는 그란 루소 차량입니다. 그란 루소랑 그란 스포츠 뭐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차이점을? 방금 말씀 주셨듯이 루소랑 스포츠 차량은 루소 같은 경우는 외관에 크롬 장식이라든지 범퍼라든지 이런 럭셔리함을 추구하는 것 플러스 옵션 강화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스포츠는 스포츠 바디킷이 들어가 있고 휠이 좀 스포티하고 옵션이 좀 그래도 루소보다는 좀 빠져 있고, 그리고 실내로 가면은 스포츠 시트가 들어가고요. 그란 스포츠는. 그리고 그란 루소 버전은 제냐 시트, 에르메네지르도 제냐라고 명품이 있어요. 그 정장 그 원단 쓴 제냐 원단이 들어간 시트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런 차이를 보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본인의 성향이 좀 더 편리한 장치들이 많이 있고 좀 더 럭셔리한 걸 원한다 하시면은 루소, 그다음에 좀 스포티하게 운전하는 걸 좋아하고 버킷 시트 좀 있고, 그다음에 외관으로 봤었을 때 누가 봐도 좀 스포티해 보이는 걸 원한다 하시면 스포티로 가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 하이브리드 차량은 약간 이 하이브리드만의 색깔을 좀 제대로 느끼고 싶으시면은 그런 스포츠 차량이 난 것 같아요. 시트에 블루 스티치가 들어가 있어요 이번에. 원래는 스포츠 버킷 시트는 다 이제 그 레드 스티치나 이런 걸로만 마감이 돼 있었는데 다 블루톤으로 스티치를 해가지고 약간 좀 외장이랑 약간 매칭이 되는 느낌이 나는 게 조금 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런 스포츠를 좀 더 추천드려요. 이제 실내 한번 살펴보시죠. 네, 실내 탑승을 해봤습니다. 네, 자꾸 여기 손이 막 가네요 지금. 이 뭔가 꺼져 있는 게 싫은데 한번 시동 좀 켜봐도 될까요? 오. 사기통추 야. 되기가 좋죠. 네. 근데 너무 시끄러워서 안 되겠다. 끄고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존이랑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아요. 뭐 느낌이 확실히 좀 마세라티답게 되게 고급스럽다. 그리고 모든 촉감이 닿는 곳에 역시 우드 가죽 그렇죠? 네. 기존과 좀 달라진 점 뭐 어떤 부분이 좀 매력 포인트라고 좀 생각을 하세요? 가장 큰 게 모니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모니터가 기존 아마 8인치 정도 크기였었거든요. 8.5인치였죠. 예, 근데 이번엔 10.1인치로 대형 화면이 되면서 좀 화질도 좋아졌고 HD급으로. 더불어 약간 후방 카메라 화질이나 이런 것들도 HD급으로 좋아졌다고 들었는데 저도 실제적으로 약간 보니까 체감할 정도로 되게 좋아졌고, 반대로 화면이 너무 좋아져서 저는 그게 부담스러워져. 정도로? 예. 그리고 진짜 선명해졌어요. 예, 선명해졌어요. 화면이 그리고 터치감도 좋아요. 요런 좋네. 그리고 크게 달라진 게 여기 원래 차종마다 레터링이 박혀 있었어요. 네. 기블리면 기블리, 르반떼면 르반떼. 근데 이제 그게 떨어진 거? 맞아요. 원래 여기 기블리 딱 써 있었는데. 네. 그리고 이게 마세라티가 여기 약간 은색으로 좀 세련되게 더 들어갔고, 뭐 모르시겠지만 이 옆에 의자 조절하는 버튼이 있어요. 이게 원래 그냥 생 플라스틱이었어요. 그냥 검은색 하이그로시. 예. 하이그로시도 아니었어요. 그냥 플라스틱이었어요. 그랬나요? 근데 이게 이번에 약간 좀 그 마감이 세련되게 좀 바뀐 거? 이걸 지금 사시는 분들은 원래 이런 줄 알겠지만 차주였던 저는 이제 요거 바뀐 게 포인트. 네, 계기판이 여기 살짝 바뀌었어요. 이 디자인이 바뀌고 가운데 애니메이션이 좀 바뀌어서 들어가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바뀌어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미지가 좀 더 변경되네요. 실내에서는 딱 그 정도가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모니터 하나만으로 되게 커졌고, 그리고 차주들한테 되게 반가운 소식, 기본 그 내비게이션이 팀앱으로 탑재가 된다는 게 이제 가장 큰 장점 같습니다. 무선 팀앱이 지원이 된다는 거. 마세라티에서 내가 그 소리 예, 듣고서는 예. 정말 기본으로 탑재가 된다는 게 좀 크게 베네핏으로 와닿지 않을까. 무선 연결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예 기본이 팀앱이 이제 앞으로 들어갈 거니까. 네, 기본 맵이 이제 팀맵이 되는 거죠. 이런 마세라티를 쉽게 접하지 못했던 분들이 처음에 보고서 놀라는 게 바로 이 제니 에디션입니다. 이게 그냥 천대기로 알고 있죠? 인조가죽이라도 쓰지 이게 뭐냐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기본적인 가죽보다 훨씬 더 비싸고 명품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소재거든요. 그렇죠. 예. 오염에도 강하고. 오염에도 강하고, 일단 제가 2년 동안 타면서
세월감이 안 나타나는 시트가 이 시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 가죽은 엉덩이 찍힌 자국이나 내가 접히죠, 앉는 나중에 네, 가죽이. 내가 앉는 포지션에 따라서 접히고 하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구김이 없어서 좀 항상 세차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네. 이제는 좀 한번 얘기해 보시죠. 네. 아무리 많이 하래지만 네. 오너로서 느끼는 네. 마세라티 단점들 굳이 하나 뽑자면은 하나만 꼽을 건가요 혹시? 뭐 그냥 포괄적으로 하나로 크게 얘기할게요. 4인 가족인데 이걸 패밀리 세단으로 쓰겠다. 그렇죠. 외관에서 봤을 때는 그냥 예, 대형차니까, 대형 세단. 예, 대형이니까 약간 좀 넉넉하고 안락하게 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뒷자리가 좀 작은 아이들이면 모르겠는데 좀 어느 정도 좀 성인이 된 가족들이랑 타기에는 좀 뒷자리가 좀 무리가 있는 공간이지 않을까. 마세라티 매니아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네. 변호를 하자면 오늘 하자면 일단 이 금액대가 1억 초반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실구매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교 경쟁 모델들이 1억 초반대. 그죠? 그러면은 이제 차 세그먼트를 놓고 보는 게 아니고 1억 2천으로 내가 뭘 살 수 있나를 나열했을 때 걸리는 차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우디 A7, A7 약간 스포티한 예, 그리고 뭐 벤츠 CLS, CLS. 뭐 BM으로 치면 지금 뭐 예전에 6이었지만 지금 8 시리즈로 바뀌었죠. 8 시리즈. 예, 그리고 금액이 조금 더 비싸지긴 하지만 같은 세그먼트로 보면은 포르쉐 파나메라가 있죠. 파나메라. 내 차종 포함해서 이거 기블리까지 포함했을 때 뒷자리가 그렇게 거의 다 차이는 나진 않았어요. 그러네요. 말씀 제가 관리하는 입장 고객들 차를 제가 앉아봤을 때 다 네. 고만고만했어요, 뒷자리는. 포드 쿠페 세단들 기준으로 본다면 어쨌든 쿠페다. 그쵸? 엉덩이가 유려하게 빠진 것들이 차들이 다 예쁘잖아요. 음. 근데 그만큼 뒷자리는 다 고만고만했다. 물론 그 중에 어느 게 편하다는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E클래스나 5시리즈나 이런 뒷좌석을 생각하고 사시기에는 사실 걔네들보다는 공간성이 떨어진다는 건 어느 차나 마찬가지다. 진짜 어쨌든 변화는 네. 사실은 운전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이브리드니까 우리 그렇죠. 한번 주행을 하면서 네. 또 이어가서 보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한번 주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시동을 딱 걸면서 역시나 엄청 놀랐어요. 아, 그래요? 아무래도 외부가 아니라 이제 실내에서 시동을 키니까 이 배기 소리가 더 배가 되니까 네. 제가 오랜만에 마세라티를 타서 그런가? 아니면 잘 모르겠는데 하이브리드를 떠나서 2000cc에서 들을 수 있는 배기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생각보다 배기음이 좋죠. 네, 좋았는데 근데 마세라티 이전에 6기통 기블리 네. 그리고 카토포르테까지 타온 마세라티 원래 기존 오너로서는 어때요? 배기음 현재 배기음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기통에 비하면 당연히 떨어진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는데 좀 약하긴 약해요. 예, 약하죠. 그 까랑거림이 약간 좀 덜한데 그건 어차피 기통수에서 오는 차이를 비교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 4기통에서 이런 배기가 날 수 있는 차가 또 뭐가 있나라고 생각했을 때는 AMG 43이나 이런 그렇죠. 밑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제가 사실 많이 못 타봐서 모르겠지만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배기음은 아닌가.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예, AMG 배기음이랑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예. 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약간 AMG 43 이쪽이랑 배기음이 비슷한 톤이긴 한데 AMG가 살짝 좀 그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면 그래도 얘는 마세 고유의 까랑까랑 터지는 느낌을 좀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좀 더 마세라티처럼 이렇게 빵빵 앞으로 나가는. 예, 아무래도 그렇게 세팅을 해서 같은 4기통이라도 느낌이 다르지 않을까. 여기 지금 스포츠 모드로 살짝 바꾸면 네, 안쪽으로 네 이렇게 하고 rumpa. 예, 당기는 게 좀 있죠. 네. 그리고 기존에 6기통에서 탔었던 느낌 그대로, 왜냐면 실제로 마력도 300마력 좀 넘으니까. 네, 330마력. 예, 그리고 제로백이 5.7초. 예, 이 스펙으로만 봐도 예. 굉장히 어마어마하죠. 지금 처음으로 어떤 시선이 가는 곳은 아무래도 계기판 클러스터 쪽인 것 같은데 가운데 네. 차지랑 뭐 E 부스터 해가지고 예. 배터리가 어떻게 충전되고 사용되는지를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도
사실 마세라티 차량에서 내가 이걸 보다니 약간 이런 좀 아 이상한 그런 느낌이 약간 들어요. 좀 이상하죠. 그리고 기존 지금 아까 전에 이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예. 와 디스플레이가 진짜 밝아지고 깨끗해졌어요. 선명해졌어요. 네, 그 직관적으로 약간 좋은 휴대폰 보는 느낌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지도 예, 굉장히 좀 뭔가 그래픽 자체가 이전이랑 좀 달라졌어요. UI가 예. 굉장히 세련돼지고 네, 정말 직관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이전보다. 네, 터치도 좋죠. 요 예, 또 버튼도 좋은 것 같아요. 예, 제가 지금 계속 시승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이 차가 하이브리드인가를 자꾸 생각하게 돼요. 이거 하이브리드지를 예. 이 크러스트를 통해서 아는 거지 내가 운전을 하면서 사실 못 느꼈거든요. 그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하이브리드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 일반 사람들이 타면은 약간 배기음 좀 나는 가솔린 차량으로밖에 생각을 못 하실 정도로 약간 크게 차이는 없어요. 이질감이. 특히나 6기통과의 차이가 별로 크지 않다라는 부분을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잖아요. 이전 6기통이랑 비교해보면 스펙상으로는 물론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좀 뭔가 부족한 면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제가 못 느낀 것 같거든요. 오너에서 느꼈던 어떤 3000cc와는 확실히 좀 이런 부분은 좀 차이가 있다. 고속주행을 많이 못 해봤지만 시내에서 어느 정도 약간 좀 내가 부족한 부분이 없을 정도로 가속감은 나오지 않나. 별 차이를 못 느꼈다. 네, 이 시내 주행에서만큼 그렇게 크게는 못 느꼈습니다.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뭐 어떤 전동 모터로 해서 뭐 뒷바퀴를 굴려준다든지 막 이런 것들은 아니다 보니까 네,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일드 하이브리드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성능을 2000cc 엔진이 모든 걸 다 이끌어내는데 초반에 좀 더 빠르게 그죠. 부족한 들어주는, 출력을 네, 전동 차저들이 예, 보탬이 되어주고 네,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전에 가다서다를 반복했었을 때 네. 느껴지는 어떤 시동이 켜졌을 때가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장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저 이제 좀 고속으로 한번 밟아보면은 소리도 부족함 없죠. 네, 특히나 이 최근에 출시된 차량들 대부분 다 8단이에요. 마찬가지로 그죠. 기블리 하이브리드도 현재 8단 변속기가 적용되어 있는데 네. 사실 ZF 8단 변속기는 알아주잖아요. 제일 뭐 유명하다고 해도 그리고 가장 많이 쓰잖아요. 운전하면서 확실히 재미지게 좀 운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죠. 네. 기블리 하이브리드를 출시하면서 네. 디젤보다도 최고속이 더 빨라졌더라고요. 255km까지 가능하던데 예. 근데 제가 장점으로 생각하는 건 바로 이 페들 시프트를 당기면서 어떤 재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그 맛에 또 패들이 달려 있는 거고 네, 혹시 ZF가 뭔가 직관적이고 이렇게 반응이 바로바로 오죠. 네, 네, 요런 거 바로 시프트업 할 때 호록 하고. 방금 전에도 배기가 터졌거든요. 네네네. 야 아까 말씀드린 거 4기통에서 이렇게 터지나 싶을 정도로. 그죠? 와, 그죠? 반응도 되게 좋고요. 생각보다 또 밖에서 듣는 배기랑 안쪽에서 듣는 배기가 좀 작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만큼 저는 안쪽에서는 그래도 약간 방음이 잘 돼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밖에서는 되게 시끄럽게 우릉우릉 거리는데 저렇게 시끄러운 차 어떻게 타냐고 많이 물어보셨어요, 제가 탈 때. 근데 실제로 이제 태워보면은 이거 그렇게 안 큰데? 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시거든요. 실내에서만큼은 좀 조용하게 정숙하게 탈 수 있다. 특히 이제 저는 쿼트로 포르테 탈 때 그거 되게 많이 느꼈어요. 안쪽에서는 그렇게 많이 유입이 되지 않거든요. 노말로 한번 이제 운전을 하는데 네. 진짜 확실히 품절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정말 조용해요. 이중접선 유리도 들어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블리의 디젤을 대체하기 위한 이제 트림이 되는 건데 그렇죠. 토크라든지 이게 뭔가 저속에서 얻는 이런 힘이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연비도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지금 연비 트림상을 보이면은 네. 뭐 한 8km 이렇게 찍히는 것 같은데 다른 일반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뭐야 막 하이브리드 추가해볼게 막 이렇게 했지만 사실 기블리 그냥 기본 가솔린 모델이나 디젤과 비교했을 때 보면은 굉장히 우수한 편이지 않나. 그렇죠. 우수하죠. 그리고 이제 디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정숙하게 뽑는다고 해도 그 디젤 엔진 특유의 약간 좀 소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로 오는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실제로 저는 그래서 디젤 차를 좀 싫어하고 그리고 이제 또 시간이 좀 지나면 또 진동도 커지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예. 컨디션이 처음 같지 않다라는 그렇죠. 게 떨어지니까. 승차감도 보니까 좋아요. 승차감이 좀 좋아요. 네, 이게 딱딱하다고 표현하기에는 약간 소프트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딱딱함이 기분 나쁜 단단함이 아닐 거예요.
이게 사실은 2,000km가 넘거든요. 2톤이 넘는 차량이에요. 네,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쾌한 주행이 가능한데 2,000km가 넘다 보니까 오히려 좀 더 눌러주면서 또 더군다나 앞뒤 어떤 무게 배분도 50대 50에 가깝다 보니까 예, 어떤 선회나 이런 거 할 때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렇죠. 안정적이죠. 근데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현재 이런 승차감들이 굉장히 컴포트하게 느껴지는 게 네. 그게 좀 의아하고 좀 신기한 약간 그런 느낌. 여기 좀 차가 없으니까 한번 스포츠는 안 끄고 제가 한번 가속을 등을 딱 붙여준 정도. 예, 딱 이제 밀어주죠 뒤에서. 또 330마력인 다른 어떤 중형이나 아니면 준준형급과 비교를 하기에는 예, 이 차는 일단 크기나 무게 중량 자체가 일단 약간 대형 쪽에 속하다 보니까 예, 경쾌하게 막 재빠르게 탁탁탁 이렇게 막 초각초각 되면서 갈 수 있는 약간 그런 건 아니고 예. 좀 묵직하게 이렇게 뭔가 팍 때리는 듯이 나가네요. 그렇죠. 그게 마세라티가 추구하는 방향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왜냐면은 장거리도 재밌게 가면서 스포츠카의 그 약간 좀 느낌도 가지고 운전하는. 옛날에 김 대표님이 한 얘기 중에 좀 되게 나 생각하지 못했는데 굉장히 공감 가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그게 뭐냐면 그때 제가 아니 왜 다른 차도 좀 안 타본 분도 아니고 네. BMW 벤츠 다 타본 분인데 예, 계속 마세라티만 추구하는 게 예, 뭐냐라고 했었을 때 네. 그때 그렇게 대답하셨거든요. 기블리 다음 차량으로 제가 선택할 만한 차량이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나는 꽈트로포르테를 사야 될 것 같다. 네. 기블리만큼 그리고 그만한 차량들이 1억대에서 내가 고를 차가 없다 네. 라고 했었거든요. 예, 근데 진짜 그때 같이 고민하면서 보니까 예. 없었어요. 1억을 쓰면서 약간 그래도 차가 어떻게 보면 되게 큰 사치품이잖아요. 그렇죠. 뽐내려고도 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좀 알아주길 바라는 거죠. 바랬던 게 좀 컸던 거고. 마세라티를 타시는 대부분의 오너들이 사실은 벤츠 BMW를 다 타다가 오시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저 주변에 타시는 분들도 네. 안 타보신 분들 없어요. 다 타보시고 마세라티 선택해봤더니 이건 다른 매력이네. 왜냐면 독일 차들의 매력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좋고 나쁨이 아니라 네. 매력의 어떤 질이나 방향성이 좀 다른 거죠. 그렇죠. 완전 다르죠. 차를 만드는 것서부터 그 방향이 다른 것 같아요. 주변 오너들이 느끼기에 마세라티 얘기들을 하면은 가장 장점이라고 보는 건 역시나 배기음인가요? 배기음도 있고 뭐 마세라티 기블리를 같이 타셨던 분들이 이제 뭐 포르쉐 파나메라 가는 경우도 있고 뭐 S클래스를 가는 분도 있고 뭐 많았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도 얘기하는 것들이 저 다시 마세라티 이거 쿼트로포르테 살게요 해가지고 사신 분들도 있고. 다시 또 여기로 예, 그것만의 약간 좀 재미를 잊지 못하시는 분들이. 이 감성을. 예, 실제로 차체의 완성도는 제가 봤을 때는 독일 차들이 더 좋아요. 포르쉐는. 예, 뭐 그치. 이것저것 다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그러니까 괜히 사람들이 그거에 열광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약간 좀 작은 반라인이라고 해야 되나? 다 타는데 뭐 S클래스 정말 좋은 차인데 너무 많고 E클래스 너무 좋은 차인데 사실 국산차보다도 많이 보이고. 네. 그리고 저번에 그런 얘기도 하신 것 같아요. 마세라티의 어떤 하이엔드 브랜드, 네. 그 다음 브랜드로 가려면 전 이제 페라리밖에 없을 것 같아요 라고 했었잖아요. 그때. 네네, 맞아요. 페라리 그 다음 차량으로 좀 이제 사업이 잘 되면 네. 보인 차량이 뭐라 그랬죠? 페라리. 전 페라리를 타고 싶죠. 누구나 남자든 갖고 있는 꿈이듯이. 뭐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댓글들 보면 사실은 어마무시하게 욕이 많이 달리는 브랜드가 대표적인 게 마세라티. 이걸 살 바에 저거. 근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브랜드에서 홍보가 안 돼서 네. 아직도 얘가 깡통인 줄 알아요. 유독 얘한테만 옵션이 없다라고 그렇게 박하신지. 오너분들은 그런 댓글들이 굉장히 좀 신경 쓰였겠네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그 차만의 장점 가지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일반화를 시킨다는 거죠.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일반 이동형으로서 차를 고르시는 분들은 네, 가성비라는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렇죠. 제가 지금 주변에서 본 이런 마세라티라든지 페라리, 맥라렌, 그 다음에 뭐 벤츠에서도 고성능 차량들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네, 그 차만의 장점을 보고서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느낀 김 대표님도 보면은 그 매력 중에 유독 마세라티의 어떤 이런 클래식하고 고급스러운 명품 어떤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브랜드인 네. 마세라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장점만 보자고 하면은 어느 브랜드든 장점만 보일 거고 단점만 또 꼽자면은 뭐 단점 없는 차가 없어요. 어디 있어요. 타보고들 단점을 나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타보지도 않고. 예, 타보지도 않고 경험하지도 않고 약간 단점만 먼저 해서 진입 장벽을 스스로 독일차로만 몰고 가시는 게 아, 선택지가 굉장히 많이 그렇죠. 있는데 뭐 왜 굳이 독일 3사만?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너무 독일차 찬양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물론 그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다 경험을 해보신 분과 네. 아직 다 못 해본 분들의 차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근데 또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서비스 센터. 아, 서비스 센터.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어때요? 실내 오너로서 서비스 센터를 이용해 봤을 때. 세대를 타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차가 점점 상품성이 개선이 되면서 엔진 오일 갈로 가는 것 빼고는 크게 스트레스를 받을 만큼 뭔가 고장이 없었어요. 물론 뽑기도 있겠지만 그러면 주변에 뽑기 잘못하신 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는 기블리는 엔진이 나갔었어요. 엔진을 예. 엔진을 좀 내리셨겠네요. 엔진 내리고 엔진 교체 받았죠. 근데 저는 교체만 받으면 돼라는 주의예요. 그 해당 기간 내에 저는 스트레스 없이 고쳐주냐 아니냐를 저는 중요하게 봐요. 그러면 네. 주변에서 이제 많이 타시니까 네. 주변 동호회분들이 네. 마세라티를 타면서 서비스가 안 돼서 결국 못 고쳤다 이런 경우도 있나요 혹시? 그런 경우는 저는 못 봤어요. 적어도 제 주변에서는 그러면 다 개선을 해주려고 하고 중에서 된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죠. 메인터넌스도 다. 그렇죠. 왜냐면 저는 엔진까지 뻗었지만 그래도 잘 AS 받았으니까 엔진 새 엔진으로 받았으니까. 네, 저희가 주행을 하면서 어떤 메케닉적인 부분, 그다음에 뭐 퍼포먼스, 뭐 변속의 어떤 뭐 자세한 설명 이런 거 안 드리고 사실은 기블리를 선택하는 오너분들이 대부분 다 그거보다는 차가 주는 전달하는 감성이라든지 변화된 폭에 관심이 더 많으신 것 같아서 그 위주로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세라티만을 계속 추구를 하시고 또 마세라티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으신 오너분 모시고 한번 이 얘기를 나눠본 것 같아요. 사실 이분이랑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계속 마세라티에 빠져들어요. 그 정도로 마세라티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고요. 또 듣다 보면 공감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세라티에 대한 어떤 보는 시점이라든지 어떤 생각들이 좀 바뀌신 분들도 많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관심을 갖고 그다음에 애정을 갖고 보다면 이 차가 왜 명품이라고 불리고 이태리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만든 차량인 거를 그 가치를 100년 역사가 보여주는 그 가치를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느끼시고 그렇게 좋은 시선에서 이 차량을 좀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전 시승기들과는 좀 다르게 오늘 영상을 촬영해 봤습니다. 물론 메케닉적인 부분, 뭐 어떤 주행 질감 뭐 이런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춰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더 초점을 맞춰서 찍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이 기블리를 선택하는 오너들이나 또는 이런 하이엔드 차량들 선택하는 오너들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이 차량이 보여주는 어떤 장점들, 그 다음에 이전과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특히나 마세라티에 굉장히 애정이 많은 오너분을 모시고 어떤 시선으로 그분들은 이 마세라티를 보는지, 그리고 새롭게 최초로 적용된 이 전동화 모델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리고 오너로서 느끼는 장단점, 특히 단점들에 대해서도 많이 다뤄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새로운 차종들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십시오.